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웨시TV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일렉트리파이드 GV70 2025년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녀석을 가지고 어디로 좀 배달을 가야 되는데, 그 겸사겸사 리뷰를 좀 찍어보려고 갖고 나왔고요. 사실 제네시스가 이제 명실상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았고, 그 중에 또 북미를 비롯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 중에 하나인 컴팩트 SUV라고 해야 될까요? GV70의 전동화 버전이고요. 새로이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 프론트 부분 볼게요. 기존 버전하고 크게 바뀐 부분을 한번 찾아보라고 한다면 여기겠죠. 지금 데일라이트가 들어와 있어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멀티렌즈 어레이 방식으로 헤드램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랄까요, 이제 IFS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능형 전조등 같은 경우도 좀 더 멋있게, 좀 더 부드럽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뚫려 있을 이유가 없죠. 전동화 모델이니까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데 굉장히 잘 숨겼어요. 뭘 잘 숨겼느냐면, 조금 멀리서 보면 충전구가 어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충전구는 여기 있죠. 저도 순간 못 찾았죠, 지금. 충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를 제끼면 탁탁 열리는, 이쪽에도 쿠션 패드가 있고요. 충전구 하나에도 확실히 프리미엄 럭셔리라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별거 아닌 기믹인데 이런 것도 좋죠. 닫고요. 자동으로 열었다 닫혔다 하죠. 뭐 볼 게 있나요? 여전히 이쁩니다. 이쪽으로 에어 덕트가 존재하고, 하부에 이제 이게 전동 플랩처럼 이런 시스템이 있진 않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제네시스의 그릴 형태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닛 안쪽을 한번 볼까요? 자, 보닛을 열었고요. 많은 경우 기존 내연기관 모델의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쪽이 너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소위 프리미엄이라고 하던 아우디라든가 그 외 브랜드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발주자로서 이런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던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전동화된 내연기관 셰시에 그대로 전동화된 차량이지만 보닛을 열었을 때 굉장히 깔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 내연기관을 전동화한 차량들은 프렁크가 없는 경우가 많죠. 프렁크도 큰 공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작은 아이템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아마 퓨즈박스겠죠? 그렇습니다. 퓨즈박스가 있고요. 이쪽으로 쿨런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압 케이블류가 지나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렁크를 설치하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커버를 두름으로써 굉장히 깔끔한 그런 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자, 전륜 휠입니다. 265에 내도 20인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 20인치 휠 디자인이 점점 예뻐지네요. 자,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에요. 기존의 이 내연기관에서의 그런 휠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 그 검은 부분,
검은 부분 지금 회색으로 보이실 텐데 저런 부분을 통해서 개구를 줄여서 공력 휠처럼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절충점을 잘 찾았죠. 그래서 개구부가 완전히 없진 않아서 안쪽에 있는 대형 캘리퍼와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후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퀘어입니다. 265 내도 20인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디스크가 조금 작아졌죠. 캘리퍼와 디스크가 조금 작습니다. 후륜이기 때문에 여전히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요.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GV70의 디자인은 정말 뭐랄까요, 폼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너무 과격하지 않고 약간은 여성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볼 때 뭐랄까요,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충분히 나고요. 이 차량은 아무래도 내연기관 베이스이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2875 2875의 휠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사실 내연기관으로서는 그렇게 나쁜 휠 베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뭐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컴팩트 SUV고요. 네, 제가 어딜 가느라고 짐이 좀 많이 실려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해봐야죠. 자, 뭐 오랜만에 리뷰기도 하고 또 전동 테일게이트 차량이 뭐 이전 리뷰에서는 캐스퍼였기 때문에 그건 수동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이라서 저도 지금 긴장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랑 이거였죠? 네. 이렇게 바로 올라가네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아주 가볍습니다. 자, 세 번째는 팔을 넣어서 자, 과연 네, 아주 훌륭합니다. 됐어. 자,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충분히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열 앞좌석입니다. 사실 도어부터 보시면은 뭐 럭셔리합니다. 제네시스들 대부분 이래요. 네, 뭐 이 녀석만 특별한 건 아니고 다만 이런 정도의 럭셔리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있고요. 이 녀석은 당연히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가장 고급스러움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전에 항상 제네시스 시리즈들의 오디오는 조금 하극상이라는 말을 들었죠. 왜냐면 GV60에는 뱅앤올ufsen이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그 상위인 7080에는 뱅앤올ufsen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뱅앤올ufsen 오디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디오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프리미엄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 이런 스티치들의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재질이나 질감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퍼, 미드, 트위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신기한 게 이 앞쪽으로 트위터가 있지는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포지션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돌릴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신다면 생각보다 대시보드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동화 차량, 즉 이 차는 내연기관 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진 그리고 변속기, 엔진과 변속기가 FR, 즉 전륜 엔진, 후륜 구동, 우리가 FR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그런 차량들에서는 전후 밸런스를 50대 50에 가까이 맞출수록 이 차량의 거동 특성이 안정적이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엔진을 안쪽으로 끌어오죠. 예, 사용자 쪽으로 끌어오고, 미션도 마찬가지로 이 앞쪽에 있어요. 터보차저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시보드가 좀 사용자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업체가 BMW죠. 뭐 제네시스는 BMW만큼 심하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최근에 현대 자동차들도 터보차저가 뒤쪽으로 들어오면서 미션도 뒤로 밀려나는 엔진 마운트 위치도 조금씩 사용자 쪽으로 오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현재 이 가운데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도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물론 이게 내연기관 차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좁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만, 이걸 전기차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좁다는 느낌은 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GV60이라는 차량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60보다 더 높은 숫자인 70에서의 공간성이 이 정도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아쉬운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들의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약간 올드했어요. 약간 올드했지만, 자, 요번에 제네시스 라인업들이 다 공통으로 이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고요. 올드하지 않은 나름 유니크한 디자인을 갖고 있었던 GV60도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이런 형태를 갖고 가고 있죠. 하지만 GV60은 그대로 놔뒀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예뻐졌습니다. 예뻐진데 뭐 중후함이나 고급스러움이 사라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너무 올드했죠. 2열 좌석으로 왔습니다. 사실 얘도 마찬가지로 좀 좁아요. 그러니까 왜 좁느냐, 공간 자체가 좀 좁습니다. 앞뒤 공간 자체가 좀 좁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GV60이라는 차를 알고 있잖아요. 그 녀석은 EGMP 플랫폼의 순수 전기차입니다. 따라서 이런 센터 터널 없고요. 센터 패시아가 저렇게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고요. 모든 공간들이 오롯이 2.9m라고 하는 광활한 휠베이스 안에서 제공이 됩니다. 오히려 60을 보고 이걸 보고 오니까 조금 좁게 느껴지는 감은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일렉트리파이드 GV70이 애매하다, 뭐 혹은 좀 모자란 차냐, 아니면 공간이 너무 작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컴팩트 SUV라고 하기엔 2875잖아요, 휠베이스가. 그 휠베이스 내에서, 그리고 내연기관과 완벽하게 공유하는 차대를 가지고 만든 공간치고는 뭐 전동화가 된다고 해서 더 줄어든 공간은 없어요. 사실 기존의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나 다른 브랜드들의 내연기관 플랫폼 혹은 내연기관 차대를 가지고 전동화를 이룬 그런 전기차들의 경우, 오히려 내연기관 버전보다 전동화 버전이 공간이 좁은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리고 GV80은 좀 부담스러운 분들, 그리고 GV80은요 약간 남성스럽고요, 굉장히 거대한 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휠베이스가 2875라는 건 운전하기도 좀 편하다는 뜻이고요. 제네시스가 현대그룹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전 라인업 전동화를 먼저 이룩하겠다라고 한 브랜드이니만큼 향후의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 2025년식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